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어요. 동아리 주최 괴담회에서 아이짱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짱이라는 소녀는 약간 4차원 같은 느낌의 이상한 아이로 얼굴은 귀엽지만 필요없는 악이나 야유를 사버리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것 하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런 아이짱이 뜬금없이 또 이상한 말을 꺼내서 한 선배가 바로 불평했다. 그게 뭐야? 물건이 엄청나게 커 보이기도 하는 거야? 아,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 건 알지만 그런데 괴담회에서 병 얘기를 해도 말이야. 그런 쪽 무서운 이야기는 별론데? 이야기 내용을 멋대로 판단하고 조롱하는 언동에 한순간 싸늘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한 것은 아이짱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라며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이나 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었어요. 무슨 말이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주인공이 토끼를 쫓아 다른 세계로 가버리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장소를 저는 볼 수 있었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괴담과도 사뭇 다른 투에 조금 전까지 아이짱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애초에 괴담회 같은 것을 좋아하는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니 아이짱에 대한 악감정보다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흥미가 더 컸을 것이다. 처음에는 유치원 때였어요. 다 같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이 있었는데 그 방구석에 계단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 곳에 계단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호기심에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내려간 곳에도 방이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공이며 다른 장난감 같은 것들이 놓여있고 저 말고도 몇 명 더 놀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모르는 애들이었지만요. 활발한 아이였던 아이짱은 그대로 그곳에서 잠시 놀다가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거기에는 계단이 있었고 아이짱은 매일같이 계단을 내려가 그 방에서 놀았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났다. 어느 날 사이가 좋았던 아이를 그곳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친구한테는 계단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서 처음으로 그 계단이 제 눈에만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득 고개를 돌렸더니 저한테도 그 계단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였는데 결국 계단도 방도 그뿐이고, 하지만 그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을 계속 갔었어요. 집 옆은 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공터인데 가끔 그곳에 큰 집이 보였다. 그 집에서 나온 언니의 권유로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때까지 본 적도 없는 맛있는 과자를 대접받았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빈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야단을 맞았고 언니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일절 믿어주지 않았다. 신사축제에 갔을 때 경내 뒤편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갔다. 그러자 그곳에도 포장마차와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받으러 돌아갔는데 경내 뒤편에 포장마차 같은 게 있을 리 없다고 해서 어머니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가봤더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외에도 아이짱은 몇 가지 이상한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병실, 침대 및 사다리, 납골당 뒤 광장, 옷장 안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삼각형 방,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도 있고 이야기에도 변함없이 계속 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짱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있을 수 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10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비밀 놀이터가 모두 없어져 버려서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글쎄, 자주 그런 곳에 드나들었는데 소란스럽지 않았어? 주위에서 보면 아이짱이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아, 괜찮았어요. 저쪽이랑 이쪽이랑 아마 시간의 흐름이 다르지 않을까요? 아이짱에 의하면 그 이상한 장소에 들어가 오랫동안 놀고 있어도 막상 그곳을 나와보니 전혀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와서 시계를 보면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단하다. 무적의 비밀기지잖아. 계속 놀아도 뭐라는 사람도 없고 애들한테는 최고잖아. 놀기 좋아하는 아이에게 가장 큰 적은 시간이다. 아무리 아직 놀고 싶어도 해가 지면 돌아가야 하고 늦게 들어가거나 하면 부모님에게 혼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친구를 데려가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아이짱처럼 배짱이 두둑한 아이에게 이상한 공간은 확실히 낙원일지도 모른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바로 아이짱이 부드럽게 부정했다. 근데 그렇게 오래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아이짱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옛날 일을 회상하는 듯한 그런 조금 먼 눈으로.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소리 질러도 혼나지 않고 시간 신경 안 써도 되고. 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점점 기분이 나빠져요. 그 말을 듣고 조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아,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본능이 경고해주고 있었나봐요. 경고? 돌아갈 수 없게 될 거야 라고. 아, 이거 무서운 이야기다. 뒤늦게나마 동아리 회원들은 이것이 제대로 괴담회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이해했다. 좋은 느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을 때 아이짱의 이야기는 끝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고 괴담회는 막힘없이 진행되었다. 점점 소재도 떨어지고 이야기에 대한 반응도 애매해지자 모임은 끝났다. 다음 날부터 아이짱은 동아리에 오지 않게 되었다. 과제나 다른 무언가로 정신이 없을 거라고 모두 생각했지만 대학교 내에서 그녀의 정보를 구한다는 통지문이 날아온 시점에서 우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괴담의 다음날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뒤부터 행방이 무연해졌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뭔가 들었다는 것도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동아리 사람인데다 그것도 미인인 여자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사태는 그들의 입을 통해 조심성 없이 이상한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아이짱은 꽤 4차원이잖아. 이상한 남자랑 같이 도망이라도 간 거 아닐까? 남자 관련은 있을 것 같은데 걔 얼굴은 귀엽게 생겼잖아. 각자의 추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멀리서 비난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 하지만 구설수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탓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종자의 명예는 이야깃거리로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때였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까지 동아리방 구석에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던 한 여학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여학생은 사라진 아이짱과 사이가 좋았는데 안부를 알 수 없는 친구의 명예를 희롱하는 소문에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모두가 생각했고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도 불편한 듯 동아리방을 줄줄이 나갔다. 미안해. 우리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응? 그애 사랑의 도피 같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눈을 부릅뜨고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를 반복하는 모습은 다소 기이하기까지 했다. 형은 할 수 없는 위화감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상대는 친구가 사라져 상처받은 여자아이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매정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하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천천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누군가의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들여다본 자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문자의 발신인란에 아이짱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이거? 정말 아이짱이 보낸 거야? 몇 자밖에 안 되는 문구는 글자가 깨져버려서 무엇이 쓰여 있는지 전혀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자 수신 시각을 보니 괴담의 다음 날 오전이었다. 이 문자가 행방을 감춘 후에 아이짱에게서 온 것은 명백했다.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도 보내줬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깨져서 읽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수신한 문자가 수신한 후에 깨져버린다는 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에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어? 그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문자를 경찰에 보여주기도 했지만 발신 장소를 알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이짱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